국민의 소리 사무총장을 맡으라고 해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황상모입니다. 사업도 했고 또 교수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젊은 시절은 또 민주화 편에 서서 야당도 많이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연세가 되면 사람 사는 게 또 이래 자리에 착석하신 우리 선배님 이런 분들이나 이런 세상을 오래 사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젊은 사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덕담도 하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요즘 이 강화문에 보면은 참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좋은 소리를 못하고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마 어르신 선배분께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사람 인생살이가 누구든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상대방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얘기도 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은 가시면은 긍정적으로 서로 기쁘게 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은 지금 애국 시민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시면은 야 요즘 어떠냐, 요즘 사업이 어떠니, 장사가 어떠니, 또 직장생활 하기가 어떠냐 하면은 다 힘들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실제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한 친구한테 노사장이라는 친구인데 불무원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시간이 되면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속이 안 좋아서 저녁은 못 먹고 요즘 또 사업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병근이라는 조그만 공장에 공장장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 있는 쪽입니다. 기장 있는 쪽에 공장에서 공장장을 했습니다. 사장이 아니고요. 사장은 대학 동기가 아마 사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공장장을 오랫동안 한 친구인데 석 달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 원청 큰 회사부터 밑에 기업으로 하청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맨 마지막에 3차나 4차에 걸친 그런 하청 공장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대학 동창인 사장인 친구가 말도 못하고 하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회사를 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3개월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친구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도 되고 또 어려우면 격려도 좀 말이라도 좀 격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제 낮에 전화를 해서 병근아 요즘 어떻느냐, 너 3개월 전에 이러이러했다 했는데 어떻느냐 하니까 회사를 그만뒀대요. 석 달 전에 13~14명 있는 직장에 자기를 포함해서 19명이 그만뒀대요. 그래서 4명 정도가 지금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를 포함해서 다 퇴사를 했다. 그럼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2달 보름 정도 뭘 할까 해도 별 대안이 없으니까 놀다가 보름 전에 지금 경북 구미에 있대요. 경북 구미에 아파트 6개 짓는 건설 현장에 철근을 구부리고 쪼우고 하는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을 바로 사는 담당자가 대학 후배인데 그 후배가 형님 와서 일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서 보름 전에 경북 구미에 저 자식은 부산에 두고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기는 어렵다. 그래도 너가 인간성이 좋으니까
후배가 선배 모시고 일 잘 안 하려는데 후배가 그래도 그런 제안을 한 걸 보니까 너가 세상을 잘 살고 인간성이 참 좋아서 그래도 그런 모양이다 하고 전화를 다음에 만나자고 끊었습니다. 우리 지금 청중께서도 주위에 전화하는 상황이 다 그렇죠. 경제가 이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8일 날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룸버그 통신이란 언론이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 경제 전문 기자인 슐리넬이라는 사람이 칼럼을 쓴 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한때의 호랑이였다. 타이거 호랑이였는데 지금은 독하우스 계집안에 들은 강아지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방향은 옳다. 그렇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금리를 조금 인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의 호랑이가 강아지로 전락했다고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강아지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징표가 있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환율이 떨어진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동남아 통화 가치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국의 바트가 5.5% 상승했고 올해 들었습니다. 필리핀의 페소가 3% 상승을 했고 일본의 엔화가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는 마이너스 5.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로서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나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죠. 공장이나 장사가 잘 되려면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칼럼에서 예시를 해놨는데 베트남의 주식 투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치민 예전 월남의 수도죠. 사이공 여기에 콘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파트입니다. 이 콘도에 분양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베트남의 아파트니까 베트남 사람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중국이랍니다. 중국 사람. 세 번째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100채가 있으면은 22채를 대한민국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이 대한민국으로 안 오고 지금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싱가포르로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투자나 이민에 대한 문의가 하도 많아가지고 코리아 데스크라는 파트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전속적으로 상담하고 투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이런 부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고 뭐 그 나라도 잘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들어오지는 안 하고 계속 나가는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업 자금이 해외로 나간 돈이 1,000억 불 이상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억 불이 우리나라 노동자 40만 명을
가능한 그런 돈이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로서는 돈이 나가기만 나가는데, 예, 맞습니다. 돈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경상 수지 흑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달러 유입량이 2016년 6월 30일에는 GDP의 7.5%였는데 달러 유입량이 2019년 3월 30일자로 GDP의 4.5%로 3%가 또 줄었습니다. 정말 이런 원인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나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조차도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하강하고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줄이면은, 왜 그럼 이러냐? 그럼 이것을 좋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 전문가들도 있을 테고 학자도 있을 테고 또 현장에서 순간순간 판단해서 기업의 흥망성패를 다투는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잘 아시는 분이 많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의 소리를 사랑해 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재벌을 개혁한다고 해서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교도소에 1년 이상 갔다가 나왔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한 기업 어느 특정한 구멍가게 하나, 식당 하나, 조그만 폐수 처리하는 공장 하나 하더라도 지켜야 할 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 총수를 짧은 시간에 18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은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들을 적대시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부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부자를 적대시하는 나라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친북 정책을 쓰면서 마치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 되는 것, 사회주의 국가화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기업이나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꺼려하고 또 외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민을 가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국민의 소리를 사랑하시는 선배 동료 여러분, 기업이 잘 가려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하는 사람들을 도둑놈, 세금 포탈하는 사람, 근로자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런 사고만 가지고는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월급을 주고 일자리를 준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을 대우해주고 만들 수 있어야만이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박수 쳐주고 정부가 박수 쳐주고 공무원이 박수 쳐주고 기업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고 같이 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공무원해라 법관해라 이런 사례만 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되는 길이 세금을 내는 길이다. 기업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길이다. 이렇게 사이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